입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KTX가 운행을 정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열차 운행 조정 안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KTX가 멈추다니 그 튼튼하다는. 경부선 KTX가 12개 편, 호남선 KTX가 21개 편, 이게 운행 안 한다. 전체 대상 열차를 보면은 KTX가 33개, 일반 열차가 166개, 관광 열차 12개, 이래서 총 211개 편성이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SRT는 정상 운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탄 SRT 승차장은 지하 6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6층에 있는 SRT 승차장에서 20대 중후반 커플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들과 연관해서 이번에 이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동탄 SRT는 지하 6층에서 승차를 한다. 그런데 지하 6층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깊은 땅속이다 하는 그 불편한 느낌이 아주 컸고, 또 어디선가는 물이 샜는지 곰팡이 냄새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KTX 운행이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객들을 봐도 그다지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만 이동을 하는, 기차를 타러 온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바로 그런 지하 6층 플랫폼에서 오늘의 주인공 20대 한 중반 후반쯤 돼 보이는 그 커플이 아주 즐거워 보여서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있기도 했고, 요즘 2030 여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서양 사람처럼 코가 아주 높고 눈이 우리 한국의 보통 사람보다는 한 3배는 커 보였습니다. 물론 그게 화장술 덕이기도 할 겁니다. 여자의 복장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노출이 좀 심한 그런 복장이었고, 남자 쪽도 연예인처럼 피부에 땀구멍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태인지 알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용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아예 그 플랫폼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사가지고 온 간식을 늘어놓고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배낭여행객들을 보면 그렇듯이, 근데 이들은 아주 잘 차려입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필요 때문에 기차를 타는 다른 승객들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처럼 전형적인 관광객의 모습이었고, 또 그래서 아무 근심도 없고 해맑고 유쾌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떻든 해맑고 자기들끼리 마냥 즐거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때 부산행 SRT가 정시에 도착을 합니다. 다들 기차가 지연되거나 또 갑자기 속보 이러면서 이런 기차는 운행 정지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나 없이 정시에 오고 또 계획대로 그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도 예매한 좌석 번호를 찾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타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가는 도중에 무슨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20대 중후반이라는 그 권력에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그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 젊음을 발산하던 여행용 캐리어 커플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기 우리 자리인데, 한쪽이 그러니까 다른 쪽이 맞아. 6호차 몇 번, 이거 우리 자리야. 이렇게 피부에 윤기가 돌고 인공미를 자랑하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세련됐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남 선녀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차 안에, 6호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할 것은 당연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건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합창이라도 하듯이 다짜고짜 승차권을 보여달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당신 자리가 맞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당한 20대 중후반과 목소리 작은 중년이 이제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양쪽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6호차 승객들은 흥미진진하게 이거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젊음이라는 것이 권력인 우리 한국에서 아마 같은 그 객차 안의 승객들은 일찌감치 20대 중후반 편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중년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승차권을 보여주고 여기가 내 자리가 맞다 하고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용 캐리어 커플은 부득부득 그 자리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확실하다고 버티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파일을 의심했을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SRT가 착오를 일으켰거나 그래서 중복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 접수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나,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무슨 예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 그런 철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한 발 물러서려고까지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들은 그렇게 우기다가 통로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여행용 캐리어 커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이제는 그야말로 차가 출발을 했고 객차 안이 조용한 거기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크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승차권을 다시 보여달라. 재확인해야 하겠다. 그래서 휴대폰 승차권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거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 20대 중후반은 대놓고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말고,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휴대폰 안에 있는 승차권 사진 말고 종이 승차권을 보여달라. 종이 승차권을 제시해라. 이런 겁니다. 중년 이상 나이 든 사람은 종이 승차권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 예매를 중년이 어떻게 했겠느냐. 누가 대신 해준 거냐. 그러니까 그 커플은 잘못한 것은 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요즘 2030은 40대에 들어선, 그리고 그 이후 세대는 가방끈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 40살이 넘은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영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다. 누가 그렇게 되도록 가르쳤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50대는 컴맹이다. 이 나이든 중년 이후, 중년, 노년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참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역무원을 부를까 하다가 문득 그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계속 이 여행용 캐리어 커플들에게 승차권을 제시한 것일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용 캐리어 커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승차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대 중후반 한국의 젊음이라는 소위 권력층은 아주 당당하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휴대폰 화면을 척 본 순간 나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무안해할까봐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석이네요. 입석. 자, 어떻습니까? 이제 게임 끝. 누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6호차 전체가 숨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0대 중후반은 게임이 끝났다, 자기들이 완패했다 하는 것조차 모르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색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입석이란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입석이구나. 마치 몰랐던 정답을 알게 된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한, 반가운, 태연한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여자가 아주 생글거리면서 즐거운 어조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입석은 몇 번짜리예요? 입석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입석은 서서 가는 자리예요. 좌석 번호가 없어요. 그 스마트폰 세대라고 하면서 40대 이후 사이에 벽을 만드는, 선을 긋는 그들이 들고 있던 승차권에는 입석 그리고 좌석 번호가 없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승차권을 2번이나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기차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종이 승차권을 요구했고,
그거 누가 끊어줬느냐. 이러던 20대 중후반은 입석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더니 서로 히히 웃으면서 자기들 둘이 눈을 몇 번 마주친 다음 후다닥 통로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본 그 커플의 승차권에 보면은 그들의 목적지는 부산이었고 입석이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째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러한 무례를 범했을까? 요즘 이런 일은 아주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옳고 남은 틀렸다. 자기들과 남의 주장이 다르면 남이 잘못한 것이고 남이 틀린 것이고 남이 무식한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세대들은 어째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지만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없이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용 캐리어 커플과의 인연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4m쯤 옆쪽으로 그 캐리어 커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에스컬레이터에 막 도착했을 때 여행용 캐리어 커플 중 남자가 그 무거운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걸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가는 거지 하면서 앞쪽을 봤더니 그 커플 중 여자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4m 옆에 있었지만 20대여서 그런지 20대 중후반이어서 그런지 나보다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은 좋았다. 그거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 아니 쟤네들 부산 가는 거잖아. 왜 동대구에 내렸지?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의 그 부산 여행이 깨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동대구에 내려서 각자 동탄으로 되돌아갔겠죠. 그 즐거웠을 부산 여행이 깨어진 까닭은 뭐냐? 입석이라는 두 글자를 몰라서였다. 그러면 이 입석이 한자여서 그런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석은 한자를 몰라도 우리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냥 알아야 하는 한국말인 겁니다. 입석이라는 한자를 모르는 것을 떠나서 한국인의 인성, 문제 있습니다. 2030이 아니면 만만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번에 종이승차권 제시까지 요구한 것은 상당히 선을 넘은 겁니다. 2030 이번에 봤던 그 20대 중후반 커플들에게 선 넘었다. 그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